자, 이제 지상권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에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거, 지상권의 의미라고 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약정 지상권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고, 법정 지상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약정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사람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 갑의 X토지에 지상권 설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일단 문제의 기본 틀은 지상권은 물권. 해서 1번 지상권자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그래서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라는 게 있으면 그때는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할 테고요. 2번 X토지를 양수한 자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 인도 청구할 수 있었고요. 자기 땅에다 건물 등을 짓게 되면 건물의 철거 청구,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자의 몫인데, 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바로 지상권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슈.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약정 지상권 문제고 법정 지상권도 항상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서 바뀐 소유자에게 자, 토지 인도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지상권자는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소멸 청구라고 해서 2년분 지료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됐을 때, 자, 을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지상권자 입장에서는요,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건물이 현존한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이때 갱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소위 지상물의 매수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일단 최단 존속기간 자 30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세권에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소멸 청구,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답을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옳은 표현. 큰 쟁점 안 되죠. 우리가 등기법 등을 공부하다 보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요. 목적하고요. 범위라는 것이 필수적 등기상이 되게 될 것이고 지료라든가 뭐 나머지 존속기간 등은 임의적 등기상에 해당된다. 2번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위에 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에는 어떻다? 부합하지 않는다. 자, 3번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쉬웠던 문제 지상권 물권이니까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구분 지상권 전혀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고 자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해서 이게 이제 담보 지상권 얘기죠. 간단하게 뒤에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버릴 문제고요. 우리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토지에다가 자, 이용을 안 하겠다 라는 취지로 해서 누가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담보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테고요. 이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갚게 되면은 자, 저당권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같이 맞물려서 지상권도 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쉬웠던 주제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 것이
자,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을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자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해서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해서 다른 거 빼버리고요. 갑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도 지은 거야. X 토지 위에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한 케이스인데 Y 건물은 놔두고 지상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해서 나중에 법정 지상권할 때도 계속 이슈가 되는데 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자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뭐도 가지고 있다? 바로 자 건물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간을 빼버리고요. 이 지상권자 갑은 자 뒤에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자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이었을 때 자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옳은 표현 되는데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3번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자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옳은 편인데 일단 버립시다. 지료 얘기는 일단 좀 이따 묶어서 이제 봐야겠고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자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가 합산해서 2년의 지료가 연체되게 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거 틀렸죠. 그래서 자 2년분 지료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합산하지 않고요. 자기 기준으로 해서 2년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이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돼 있게 되면 자 2년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해서 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때 저당권자의 통제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보겠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제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것도 포인트에서 이게 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게 되면은 자 갑이 2년분 지료 연체했을 때 바로 소멸 통고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게 될 저당권자에게 통제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여기서는 2번, 3번 지문 이제 비우고 가시는 거 지료 얘기는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일단 포인트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 2년분 지료 연체하게 되면 이때 지상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근데 합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게 되면 저당권자에게 통제하고 상당한 기간 경과돼야지 지상권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1번, 4번, 5번 쟁점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유의하게 성립할 수 있다 해서 너무나 당연히 옳은 표현. 빈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해야지 건물 짓는데 지장이 없겠죠. 2번 지상권자 끄트머리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끊어가셔야 돼. 해서 아까 건물 소유권을 유보하고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든가 또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을 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든가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상의 공간은 상호의 범위를 정해서 공작물 소유에 대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구분 지상권인데 의미 없고요. 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의 통제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효력이 생긴다라고 할 것. 그래서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서 자 이런 얘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존속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된 갑에 대해서 지금 갱신 청구할 수 있고 들어주지 않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지상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가 되는데 지상권자가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요? 이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도 뭐라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란 것을 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해서 이게 자꾸 흔들리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문제 보고 나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X 토지의 을 명의 저당권과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 명의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자,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지금 30회 때 구성이 된데 버릴 문제 해서 하나 버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담보지상권 얘기는 그냥 비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저당권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버리시고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관습성 법정지상권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 자, 약정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을 비교를 해봐야 돼. 약정지상권은 설정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을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되는 것을 법정지상권. 자, 근데 이 법정지상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래서 둘 다 법정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도 다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이 약정지상권에 대응해서, 자, 법정지상권 중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다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설령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배제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공통점 등기 없이 성립한다. 차이점 철거 특약 또는 배제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뭐가 있었지? 철거 특약이 있든 없든 그 특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성립하게 되는 게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 근데 이것도 문제 구성 자체는 똑같아. 아까 우리가 약정지상권을 가지고 구성할 때 토지의 소유자, 약정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공통적인 이슈, 이게 지상권의 일종이니까 토지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지금 이제 관습성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정 등기 자체를 하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이전 등기를 하려면 과정상 뭐가 필요하다? 설정 등기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녹아져 있어야 돼. 그래서 가볼까요? 법정지상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성립할 때는 등기 없어도 성립하지만 팔아먹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법정지상권자,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지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등기 안 해도 다 이미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설령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바뀐 소유자에게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법정지상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어떤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등기 없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자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어떤 사실이 됐든 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다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자,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다? 등기할 필요 없이 그냥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도 어떻다? 등기 안 한 상태에서도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약정지상권할 때 문제 구성할 때 토지 양수인은 자 약정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요걸 달리 펴는 거야. 법정지상권자 등기 안 해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을 자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2번을 틀리게 답을 뽑아냈고요. 자, 법정지상권자 그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주 내에서 그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쟁점 안 되고요. 치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자, 지금 법정지상권 성립할 때는요. 따로 이 약정지상권과 다르게 해 약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자,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자 등과 협의해서 지료를 결정을 하게 될 테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지료를 확정을 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될 테고요.
자, 동일한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자, 포인트 철거 특약이 있으면 이때는 어떻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뭐, 자, 판례니 뭐니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 맥락을 보셔야 돼. 법정지상권 물권이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약정지상권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했으니까 뭐 별로 따로 얘기할 필요 없고,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등기 없이도 성립했는데 당연히 소유자 바뀌더라도 등기 안 하더라도 여전히 뭘 주장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약정 없이, 자, 포인트 뭐야? 철거 약정 없이. 그럼 이게 아마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자,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래서 자, 지금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때 철거 특약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토지를 이용할 권리인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자, X토지에 그 다음에 이제 Y 건물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에게 Y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때 파생되는 문제가 을에게는 뭐가 발생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자꾸 들리죠. 그래서 을은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건물 소유권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을이란 사람이 이걸 이제 누구한테? 병한테 또 건물의 소유권만 얻었다. 병한테는 건물의 소유권만 넘겨주게 된다. 그래서 이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갑은 토지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을은 지금 이제 건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 가지고 있다가 건물을 넘겼으니까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병은 뭘 가지고 있다?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1번, 자, 사실 지금 내용 볼 것도 없이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을 한다 해서 철거 특약이 없으니 그렇다.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하게 될 것이다. 갑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있었죠? 자,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병은 빼버리고, 자, 을이 건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 정리합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X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위에 Y 건물의 소유권 누구한테? 을한테 있고, 을은 어찌어찌해서 법정지상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뭐를, 자, 건물의 철거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 인도 청구는 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전제하고, 갑은 이때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무상으로 쓰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 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아니야. 우리가 저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여기서 제가 장애인이어서 눈이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어. 근데 다리 이런 게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자, 대중교통 버스 같은 거 저상버스 도입해서 뭐죠? 저거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 이렇게 해서 저상버스 이런 게 도입이 된다고. 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저상버스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그건 아니란 얘기지. 일단 돈은 낼 건 내야 된다는 거야. 돈은 내야 되는데 다만 어떻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더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었지?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상으로 그걸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다고.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봐야 된다고.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다 따로 얘기를 안 하면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건물 소유권하고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떻다? 부당이득이 있죠. 남의 땅 쓰는 거니까. 쓸 권리가 있는 것과 무상으로 쓰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갑이 을한테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법정지상권 있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 병이라는 사람도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어려워. 어렵다는 게 뭐냐면 포인트가 없어. 너무 이제 법적인 부분이 상식이 돼 있으면 쉽게 볼 테고, 상식이 부족하면 이제 어렵게 받아들일 주제.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을 때, 을은 정에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어떻다? 바뀐 사람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계속 같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해서 항상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 그럼 바뀐 소유자한테 어떻다? 당연히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뀐 소유자한테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왜? 물권이니까. 물권이라는 게 뭐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오른편인데, 자, 가십시다. 자, 지금 병이란 사람은 자,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만약에 해놓고 나서 갑이 야,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큰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서 요거 이제 가야 되지. 자, 지금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등기가 없어도 다 성립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걸 넘겨받으려면 뭘 해야 돼? 따로 이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경매를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 세트로 움직인다고. 자, 다시 이 사안은 두 가지로 가야 될 게, 지금 을 소유의 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게 되냐면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병이 취득을 한다. 뭐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게 되면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특히 병한테 이루어졌다고 해서 병이 관성 법정지상권에 함께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따로 이전 등기를 또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된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매매 문제고요.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때는 따로 이 등기 안 해도 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 중에서 답을 안 뽑은 주제가 이 아이거든요. 해서 경매에 따른 경우는 어떻다? 건물을 낙찰을 받게 되면 뭐까지? 세트로 관습상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일단은 답은 아까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자, 다 보고 나서 답들을 비교해 볼게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이라고 하는 거 효력이 없다. 요걸 이제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 특약, 즉 건물 철거 특약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일단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저당으로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저당으로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29회 때 좀 어렵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법정지상권자가 지상의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그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틀렸다고요? 따로 가야 돼? 아, 바로 건물 소유권 이전 넣게 되고 법정지상권 이전 넣기 따로 해야 된다고. 다시 아까 이제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Y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고, 이 사람이 병한테 뭐를 건물 소유권을 넘겨줬다고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은 별개의 문제로 간다. 따로 이 등기해야지. 법정지상권에 이전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갈 테고, 문제는 이걸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뭐까지 취득한다? 법정지상권까지 취득한다.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한다. 다시 이걸 통째로 오늘 외우셔야 돼. 제일 어려운 주제야. 자,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거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을이 병한테 매매를 통해서 거물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게 되면은 이 사람 뭐만 취득한다? 거물 소유권만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은 따로 취득하지 못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따로 바로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답 안 되는데 아까 지문 중에서 이걸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거물 소유권 이전기 매각 등을 완납하면 자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을 해주게 될 테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법정지상권 따로 등기 안 해도 어떻다 함께 취득을 한다. 다시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그러한 토지 위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매매로 인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거물만 취득을 하는 것이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자 뭐까지 바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한다라고 하는 거. 따로 등기 안 해도 다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치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지 양도인의 갱신청권 대유행사할 수 있다. 버려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4번 토지 또는 건물의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매각 득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의미 없고요.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지 법정 지상권 취득한다. 요거 이제 틀렸다는 거죠. 경락을 받게 되면 어떻다? 등기 안 해도 법정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좀 특이한 문제, 29회 30회가 좀 특이하게 구성을 했는데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요건에서 을이 경매 청구를 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와중에 여기에 Y 건물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데 이거 알아봤자 의미가 없고 다시 좀 어려웠던 지문인데 자 법정지상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철거특약, 배제특약이 있으면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이런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 자체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같이 자 둘 다 공통적으로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하나만 더 보시고 나서 나머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분묘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분묘기득권. 지금 이제 성립하고 소멸,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성립하고 소멸해서 자 일단은 분묘기득권의 성립 요건 이렇게 되었었죠. 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다 분묘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왔던 사람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분묘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해서 그 분묘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지금 자 2001년입니다. 소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돼 1월 12일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나서는 더 이상 20년 동안 남의 땅에다 산소를 설치했다 할지라도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기준점이 언제냐면 분묘 설치 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분묘가 20년이 완성된 시점이 아니라 분묘의 설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01년 1월 10일 날 돌아가셔서 남의 땅에다 산소를 모셨다. 20년 지나게 되면 어떻다? 분묘기득권 성립하게 된다. 1월 13일 날 돌아가셔서 남의 땅에다 산소를 모셨다. 그럼 설령 20년이 지나더라도 어떻다? 분묘기득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자 분묘기득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득권 인정되지 않는다. 요 쟁점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어떻다? 바로 물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인데 분묘기지권은요. 자, 성립하는 과정에서 분묘, 봉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 분묘기지권 성립합니다. 암장하거나 평장 등에 있어서는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같은 논리 체계로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세상자 포기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분묘의 제거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포기의 의사만 표시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결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분묘,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포기라고 하는 거,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다 분묘기지권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일단 85년도에 산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면 30년 지난 상태입니다. 분묘기지권 성립하게 된 상태. 자, 그래서 자,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 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장남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자, 2번 질문이요. 자,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자,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본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할머니가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자, 끝머리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이제 나왔었고, 중개사법 영역에서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는다가 최근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무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이제 4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가지고요. 지금 이제 쭉 문제를 한번 체크해 드렸는데 여러분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주요 쟁점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분묘기지권, 자, 다시 지상권 등에 관해서는 용익물권 7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되게 되어 있어. 77페이지. 자, 번째와 지상권의 성립이라고 해서 약정 지상권은 등기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건 뭐 상식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될 테고, 법정 지상권에서 관수성 법정 지상권 철거 특약이 있으면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 이런 것 자체가 있다 할지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한편 법정지상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는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차이점,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수성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관수성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으면 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내용 보니까 인도 청구 나와 있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그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답을 많이 뽑는 지문이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의 건물을 다시 취득 중에서 지상권 양도 양수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의사에 관계없이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이건 어렵지 않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건물을 매수한 자 법정 지상권 이전기를 따로 받아야지 어떻다?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경매로 인해서 취득을 한 사람은 어떻다? 이전기, 법정 지상권 이전기 등 하지 않더라도 세트로 어떻다? 취득을 하게 된다. 요게 이제 요즘에 좀 어렵게 구성되는 주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내용으로서 자, 바로 이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있다. 달리 표현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바뀐 사람이든 기존 토지 소유자든 이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법정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때 법정 지상권도 따로 등기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바뀐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소멸 청구 얘기 나와 있나요?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했을 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토지 소유자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2년 이상 지료가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이러한 소멸 청구, 저당권자의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지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할 것,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상물의 매수 청구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지상권 존속 기간 만료가 됐을 때, 자, 그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라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갱신 청구 받아주지 않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다? 이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 나와 있죠? 나중에 전세권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공통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유익비 상환 청구가 될 테고, 차이점 토지에 관련한 지상권인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 나중에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뭐야? 바로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 해서 세트를 잡으셔야 돼. 해서 지상권 소멸한 시점에서 자, 경우에 따라서 지상권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전세권, 건물 전세권 향상 출제 이슈야 부속물의 매수 청구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 나중에 임대차에서는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가 될 수도 있겠고, 부속물의 매수 청구가 될 수도 있겠고, 유익비 상환 청구 후에 필요비 상환 청구까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비교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겠고요. 분묘 기준권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 관련해서요. 그 분묘 기득권자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점유 포기하지 않더라도 분묘 기득권은 다 소멸하게 된다 해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요 정도가 지상권에 관한 주요한 이슈. 담보지상권 요 근래 한번 나왔는데 버리시고요. 요 정도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